이번 이야기는 싫어요. 검은 원피스의 그녀 중편입니다. 그로부터 계속 그 일이 시시때때로 생각나 나를 괴롭혔지만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로부터 3일이 더 지난 저녁 때였다. 야! 민호야! 민호야! 저녁을 먹고 쉬려고 할 때 경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라! 난 그동안 매몰차게 대한 것이 미안해. 손수 문을 열어주었다. 근데 경식이의 몰골이 말이 아니다. 온 얼굴에는 뭔가 상처가 나있고 옷도 찢어져 있었다. 야 경식아! 무슨 일이야! 난 놀라 소리쳐 물었고, 내가 미쳤지. 정말 내가 미쳤어. 경식이는 자초지종을 얘기 안하고 울기부터 한다. 시원한 물 한 잔과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준 나는 자초지종을 되물었고, 경식이는 머뭇머뭇 말을 못 꺼내고 있었다. 야 친구야, 내한테 못할 얘기가 뭐 있냐? 뭐든 괜찮으니까 해봐. 내가 달래듯 다시 묻고 나서야 경식이는 입을 떼었다.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 내가 미쳤지. 하지만 내 잘못보다 그놈들이 더 나쁜 놈이야. 두서없이 서론을 길게 끌더니 결국 상황 설명을 하였다. 요약하자면 갑자기 돈이 생긴 경식이는 그동안 놀지 못했던 한을 풀려고 했는지 어젯밤 꽤나 고급 술집을 찾아갔고, 처음 간 고급 술집에서 호구짓을 한 후에 가진 건 모두 탈탈 털리고 오히려 몇백을 외상으로 달아뒀다고 한다. 오늘 건달 2명이 집 앞에 차서 돈 없다고 배짱 튕기던 경식이를 반 죽도록 패줬나 보다. 야, 나 진짜 양주 한 병만 먹었는데 3병이 계산된 거야. 이 나쁜 놈들. 나 어떡하냐. 이 새끼들 나 죽일 기세야. 민호야, 나 여기 좀 숨자. 숨을 지내자. 난 경식이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때려쳤다. 아유 이 미친 새끼야, 언제 철들래? 티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그 돈으로 술이 넘어가? 넘어가냐고! 이런 경식이가 너무도 한심해서 손을 안 댈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사단이 났다. 경식이랑 오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거칠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경식씨! 다 알고 왔어! 문 열어!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경식이는 깜짝 놀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건달들임을 알고 어떻게 우리 집까지 알아냈을까 의아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김경식씨, 이런데 숨어있으면 못 찾을 것 같았어? 돈은 준비됐겠죠? 다짜고짜 들어온 몸집 좋은 2명의 건달을 위협하던 말을 내뱉었다. 이봐요, 남의 집에서 뭐하는 거야? 주인 허락도 없이 왜 들어온 거야? 난 경식이 앞을 막아서며 두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말했다. 고등학교 때 복싱 웰터급 아마추어 학교 대표, 대학 다닐 때도 미들급 아마추어 시절을 보낸 터라 어제거나 상대는 겁도 나지 않는다. 단지 조금 귀찮아지는 것이 짜증날 뿐이다. 그런데 친구 일하는 방관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쌍갑에 구한 자취방이라 알미늄 샤시 문을 열면 바로 골목길로 이어지는 집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수도꼭지 겸 작은 세면장소가 있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거실과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인 집이다. 근데 이놈들이 집 밖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세면장소까지 와서 행패를 부린다. 어이 형씨! 사람 치지게! 무서워라! 비켜라! 참하지 말고 울지 말고 새끼야. 빈정대고 위협도 하면서 행패를 부르기에 나도 꼭지가 돌아버렸다. 며칠 전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아있는 상태여서 더욱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일을 쳐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이런 망할 놈들이. 난 짧은 순간 2 건달의 어깨를 잡고 집 밖 골목길로 밀어내고 한 놈의 귀 및 턱과 목이 연결된 부분을 가격하여 주저앉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놀란 다른 한 놈의 턱을 어퍼컷을 날려 주저앉게 만들었다. 짧은 공격에 놀란 놈들은 자세를 추스르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안되는지 자꾸 주저앉는다. 그도 그럴 것이 먼저 맞은 놈은
반고리관이 흔들려 눈앞이 흔들릴 것이고 한 놈 내가 올려 정신이 없을 터였다. 야, 그냥 돌아가. 며칠 안으로 갚을 테니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녀석들을. 야, 주먹 좀 쓰네. 근데 역시 칼침에 장사했나? 오늘은 그냥 가지만 며칠 안에 직접 찾아오서 돈은 가지고 이렇게 건달들을 위협을 하고 주섬주섬 일어서서 돌아갔다. 생각과 다르게 양아치는 아닌 모양이다. 싸움에는 져도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독이 오르는 말이다. 그리고 물러날 때도 안다. 저런 놈들은 많이 귀찮아지는 상대다. 누군지 몰라도 윗대가리는 꽤 무서운 놈일 게다. 저런 상대의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한다. 정말 죽기 싫다며. 경식이는 뭐가 좋은지 씩 웃는다. 뭐가 그리 좋은지 와락 날 끌어안고는 내 친구야! 아직도 안쓰럽네. 야, 당분간 난 네 옆에 꽉 붙어있을 기다. 라면서 아양을 떨어댄다. 미친놈이지. 야, 근데 너 갚을 돈 있냐? 나도 모아놓은 게 없어서 거진데. 나도 돈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지만 군생활 할 때 술 마시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 누가 이렇게 잘릴지 짐작이나 했겠는가. 더구나 남아있던 돈은 집 구하고 생활비 하기도 빠듯한 지경이다. 야, 나도 없지. 내가 언제 돈을 벌어봤어야지. 야, 그냥 그놈들 다시 오면 네가 좀 패주면 안되냐? 응? 아주 편한 소리만 한다. 아휴, 이 아무 생각도 없는 철면피 같은 새끼야. 야, 며칠 안에 변사체로 발견되고 싶냐? 어쩔 도리가 없는 우리들은 고민하다가 경식이가 사온 소주에 참치캔을 안주 삼아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술도 취하고 돈 구할 구멍도 보이지 않아 한숨만 쉬고 있을 무렵. 야! 기다려봐! 내 금방 다녀올게! 경식이는 급하게 자취방을 나섰고. 야, 어디가! 저놈이 실성했나. 나도 이미 한 배를 탄 몸이라 저놈이 또 도망가려나 하는 걱정에 소리를 질러댔다. 30분 정도 되니 집 앞 좁은 골목으로 자동차 소리가 났고 금세 경식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야! 나가자! 어디 간다고? 야, 술 먹고 운전하냐? 지금 돈도 없어서 쩔쩔매는 놈이? 그러니까 돈 구하러 가자고. 야, 잠만 먹고 타! 나 엉결결에 차에 올라탔다. 어디 가냐고! 야, 군말 말고 나만 믿어봐. 야, 정말이야. 야, 돈을 구할 방법이 생각이 났어. 이렇게 말고 차를 몰고 나간다. 시냇길로 접어들자 차는 막히고 숙취로 인해 피곤하여 나는 의자를 눕히고 잠을 청했다. 야, 나중에 깨워라. 운전 똑바로 하고. 라고 말한 뒤 얼마 안 되어 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야, 민호야! 일어나! 아이고, 야, 여긴 어디냐?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하였고 난 여기가 어딘지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돌리고 있을 때. 야, 민호야, 우리 전에 말이야 묻었잖아. 그 있잖아, 그 여자가 그때 반지랑 돈도 같이. 야, 우리 그거 가져오자. 경식이도 말하기 뭐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었으나 뭘 말하는 건지 눈치챌 수가 있었다. 뭐야! 야, 뭐야 이 씨! 야, 너 이 자식 완전 썩구래. 미친 자식! 야, 너랑 절교다 이 새끼야! 꺼져!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경식이 입으로 듣고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화가 나 자동차 문을 박차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전에 와본 길이라 대충 길이 눈에 익었다. 산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갈 때쯤 경식이가 쏜살같이 내려와 내 앞을 가로막았고. 야, 민호야, 이러지 말고, 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제발. 야, 같이 사는 길 이것밖에 없어. 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야, 난 그 건달놈들 싸우는 한이 있었더라도 이건 진짜 못한다. 이 새끼야, 넌 너만 생각하냐? 넌 싸움 잘해서 어찌 산다지만 나는 새끼야, 나 뒤지라고? 야, 너 그러고도 내가 친거냐? 참 어이없다. 죽을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꼴이지 않는가. 민호야, 나 장남이면서 여태껏 돈 한 푼도 못 본 백수의 부모님 걱정만 끼치는 못난 인간이야.
이번 일로 또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기 싫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제발. 내가 이기적인 거 알지마. 쩔지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한데 한 번만 하자. 야, 어? 절절히 애원하는 친구놈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고, 나도 마땅히 동거야 방도 생각이 안 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은 나 혼자 하려겠는데, 야, 너한테는 최소한 솔직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야, 넌 내 절친이잖아, 민호야. 어? 드디어 난 결심이 섰다. 죽은 사람이 돈이 뭐가 필요할까? 돈만 가져오고 다시 잘 묻어주자. 난 그렇게 결심이 서자 경식이가 트렁크에서 꺼내준 삽을 들고 우리는 전에 올라갔던 길을 더듬어 올라가 분녀가 있는 장소로 향했다. 얼마나 끔찍하게도 기억하기 싫던 그 장소로 다시 오게 되었고, 우리는 분묘 앞에 섰다. 아주 잠깐 서로를 쳐다보는 우리는 말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칠흑같은 어둠에 가끔 울리는 밤 벌레 소리 외에는 조용한 야상에서 땅 파는 소리가 울려댔다. 나는 이 소리를 혹시나 누가 듣지 않을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되나 보다. 며칠 전에 팠던 땅이라 어렵지 않게 삽이 들어갔다. 잠시 후 보자기천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삽질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야! 네가 열어봐! 경식이가 자기는 자신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젠장씨. 겁많은 경식이보다는 내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보자기 위에 매듭 부분을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지 생전 처음 맡아보는 악취와 아래로 흐르는 끈적끈적한 액체는 꽤 비위가 좋다는 나도 헛구역질을 일으킬만 했고, 경식이는 아예 고개를 돌려 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잠시 바닥에 보자기를 내려놓고 주머니에 라이터를 꺼내들었다. 야! 불 좀 비춰봐봐. 경식에게 라이터를 건네주고 경식이가 불을 밝힌 동안 천천히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경식이는 몇 번을 다시 라이터를 다시 켜곤 했는데 매듭이 다 풀려 시신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웠나 보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매듭을 풀었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보자기천을 걷어냈다. 검게 부패된 시신을 잔뜩 부풀어 진물이 흘러내리고 이미 부드러운 부분은 많이 부패되어 뼈가 드러나고 있었다. 부패된 살 속에서 뭔가 꿈틀대는 것이 벌레들이 많이 꼬인 듯 했고 살도 흐물흐물하여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나도 잠시 고개를 돌려 견눈질을 가져가야 할 게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봉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봉투를 꺼내고 보자기를 씌우는 순간, 야! 반지는! 폐물은! 야, 이왕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자! 잠시 머뭇거렸지만 나는 거기까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야,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네가 와서 찾아! 나는 바로 화를 냈고 경식이는 뭐라고 하려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 반지나 다른 돈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다. 나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경식이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경식이는 이제 좀 괜찮아졌는지 비교적 천천히 보자기 속을 살피다가 반지며 목걸이 등 여인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폐물들을 골라내었다.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 보였는데 경식이는 더 과감해졌다. 아기 손에 끼어져 있는 반지까지 뽑으려는 심산인 것 같았다. 야! 너 그것까지 가져가게? 야, 이왕 하는 거 다 가져가야지! 경식이는 결심했다는 듯 왼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반지를 뽑으려 했다. 그러나 부패된 시신의 손가락에 불렀는지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경식이는 울상을 지으며 나를 한번 쳐다보았고 내가 시선을 외면하자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뽑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런 순간 반지는 뽑혔고 그 반동의 중심을 잃은 경식이는 넘어져 엉덩방아를 찍고 잡고 있던 아기의 시신은 패대기 쳐졌다. 그 과정에 부패된 진액이 사방에 튀어 경식이가 뒤집었었고 물러서 있던 나는 비교적 괜찮았으나 내 앞에는 반지가 껴져있던 손가락인 듯 보이는 일부가 뒹굴고 있었다. 경식이는 부패한 진액을 얼굴에도 뒤집었었는지
미친듯이 토악질을 해대다가 자신이 오른손에 잡고 있던 아기 손이 시신과 분리된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화들짝 놀라며 아기 손을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다. 난 급히 경식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내가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경식이의 얼굴과 몸통을 닦아주고 이윽고 경식이가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는 셔츠를 경식이에게 넘겨주고 주변 흩어진 시신 조각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주 난장판을 치는구만. 어? 야 자신 없으면 덤비질 말던가. 어? 에휴. 나 한숨을 쉬며 빠르게 보자기를 다시 싸고 원래 있던 위치에 조심스럽게 놓아둔 후 급하게 삽질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묻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 작업 속도가 더디더라도 정성스럽게 꼼꼼히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자취집으로 돌아온 후 입고 있던 옷가지를 모두 벗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몇 번이고 샤워를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경식이는 목욕용 타월을 사용해 몇 번이고 문질러대고 씻다가 지친 몸을 방으로 들어왔다. 야 나가자. 돈 갖고 와야지. 뭐? 지금? 야, 내일 가면 되지. 야 힘든데 내일 가자. 어? 야 재수없는 물건 더 이상 가지고 있고 싶지도 않아. 어? 그러니까 빨랑 일어서. 어? 경식이도 동의하는 듯 느리게 일어나 주섬주섬 내가 건네준 옷을 입었다. 경식이는 대구에서도 가장 잘나간다는 룸사롱 앞에서 차를 멈춰섰다. 아이고 꼴에 좋은 거 안 왔나보다. 어? 미친놈 씨. 난 핀잔을 주고 돈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다. 경식이는 내 뒷골무늬를 쫄래쫄래 따라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넓은 홀과 카운터가 보였고 카운터에는 예쁜 아가씨 한 명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오빠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아니요. 돈 갚으러 왔시다. 나는 아주 차갑고 무뚝뚝하게 말했고 그 여성은 잠시 주춤하더니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곧 인상을 풀고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카운터에 전화로 몇 마디 나누더니 따라오세요 오빠들. 하고 우리를 안내했다. 가장 안쪽 깊숙한 방으로 안내한 여성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리듬을 타서 노크를 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전에 나에게 턱을 강타당했던 덩치가 얼굴을 내밀어 나의 얼굴을 보더니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어서 들어오소. 같지도 않는 인사를 건넨다. 내가 성큼 문 안쪽으로 들어가니 경식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다. 안 있는 나에게 맞은 또 한 명의 사내는 보이지 않았고 가장 가운데 날카롭게 생긴 보스로 보이는 인상 더러운 사내 한 명과 주변에 서너 명의 남녀가 술잔을 앞에 두고 우릴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동안 보스로 보이는 남자는 짐짓 딴짓을 하는 행동으로 술잔만 쳐다보고 있었고 나머지 남녀의 시선은 나에게 꽂혔다. 난 여유를 조금 부리면서 봉투째로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저 술값 갚으러 왔시다. 더없이 모자라지 않겠지만 몇 장 없는 것은 맥값이라 생각하소. 하며 턱짓으로 뒤에 있는 경식이를 가리켜보았다. 그러고도 아무 말도 없던 가운데 남자는 갑자기 피식 웃으며 우리 애들 만든 건 어쩌고? 이렇게 말하며 자네의 양주를 채웠다. 애들한테 들으니 강단이 있다던데. 보스로 보이는 남자는 따라 놓은 술잔을 나에게 내밀었다. 내 앞에 정확하게 멈춰서 양주잔을 바라보며 난 단숨에 들이켰다. 하늘이 없으면 여기 몇 자리 있는데. 술 잘 마셨수다. 앞으로 볼일 없을 거요. 난 경식이를 밖으로 먼저 밀어내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왔다. 이제 모두 끝난 것 같다. 경식이에게는 허튼 짓 말고 한동안 공부만 하라고 몇 번이나 쥐를 주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직 가지고 있을 그 여자의 금부치는 어떻게 처분하든 상관치 않으련다.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었다. 집에 가서 한동안 푹 쉬고 싶었다. 이후에 직장이나 다시 알아봐야 한다. 태워준다는 경식이를 마다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버릇처럼 TV를 켜고 냉장고 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킨 뒤 TV 시청에 전념을 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잡념도 날려버리고 싶었다. 언제 잠들었을까? TV 방송 모두 종료되어 소리를 내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형광등도 그대로 켜져 있었다. 수도꼭지 물은 덜 잠갔는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하게 귀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기가 엄청나게 귀찮았지만 TV를 끄고 거실 지나 세면장으로 나갔다. 세숫대야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수도꼭지를 힘주어 잠그고 물이 또 떨어지는지 잠시 기다렸다가 이내 방으로 들어와 형광등을 끄고 다시 몸을 뉘었다. 시계를 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아직 한밤인 것 같았다. 잠시 누워 이리저리 잠이 들기를 기다리며 몸을 뒤척거렸다. 이런 귀찮게 쓰리. 수도꼭지가 말썽인가 보다. 힘줘서 잠근 것 같은데도 물방울이 떨어진다. 평소 때라면 무시해도 될 법한데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못 참을 것 같다. 다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세면장으로 나가 수도꼭지를 있는 힘껏 잠그고 물이 또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이번에는 조금 오래 기다렸지만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누워서 잠을 청했다. 잠이 쉽사리 들지 않는다. 잡생각이 몰려올 것 같다. 눈을 감고 빨리 잠에 들기 위해 숫자도 세어본다. 어느 순간 창이 열렸는지 새벽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스산한 기운이 맴돌았다.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웅크리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지만 또다시 일어나 창문을 닫긴 싫었다. 젠장 정말 안 도와주네 이씨. 짜증이 한껏 났다. 찬바람은 참을 수 있어도 물소리는 못 참겠다.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떨어지는 물소리는 머리에서 울린다. 찬바람도 더 불어와 코끝이 시리다. 난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쳤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눈뜨기가 겁이 났다. 웅크린 자세로 옆으로 돌아 그러게 누운 내 앞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뭔가가 나를 찌르는 듯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뭔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과 동시에 내 앞에 어떤 것이 입김을 불어낸 듯 찬바람을 내 얼굴로 불어댄다. 더불어 물 떨어진 소리는 더욱 커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감은 눈이 파르르 떨렸다. 내 앞에 존재에게 겁을 먹은 나는 그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눈을 떠 앞을 확인해야 했다. 나 한순간 눈을 확 떴다. 다행이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정면을 돌아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공포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내 눈앞에는 썩은 진물을 흘리고 있는 아기 시체가 내 눈 바로 앞에서 나와 나란히 누운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가에 눌려 몸을 못 움직인 듯이 눈을 돌릴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흐물흐물한 얼굴 피부에서 떨어지는 썩은 지익인에게 내 얼굴이 떨어진다. 그 진액이 내 머리를 뚫고 들어오듯 떨어지는 물소리가 머리를 파고들었다. 너무나 무섭고 오한이 들어 온몸은 식은 땀버벅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마저 흘러내렸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흘렀는지.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누군가가 내 심장을 파내려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는 것 같았다. 고통의 신음이 내 입을 비집고 나왔다. 고개를 내려 아래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너무나 고통이 심히 까무러질 정도였다. 이 무슨 악연인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애초 그 여인의 차에 오르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그 식당에서 그 여인에게 관심조차 주지 말아야 했다. 이게 어찌 나에게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인가. 애초 그 여인이 계획했던 일인가. 끝내 너무 강한 고통이 오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도 같이 들린다. 공포는 직면하게 되며 조금씩 적응되기 마련인데 고통을 동반해서인지 전혀 적응되지 않는다. 공포가 극에 달해 내 정신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교회의 타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타종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새벽 예배 시간을 알리는 타종소리가 창송가의 우물에 따라 흘러나왔다. 종소리가 울리자 아기의 모습은 서서히 눈앞에 사라졌고 더 이상 물 떨어지는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았다.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도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몸이 움직이는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때 내 가슴 언저리에 앙상하고 살이 떨어진 너덜너덜한 손으로 스르르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난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형광등을 켜고 미친놈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다시 뭔가가 나타날까 경계를 했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는 나는 급하게 옷을 입고 아주 캄캄한 새벽이었지만 집 밖을 뛰쳐나왔다. 더 이상 두려워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길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려 계산도 안 된 소주병을 까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야, 아저씨! 계산하고 드세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짜증을 낸다. 나는 대답도 없이 주머니에 든 1,000원짜리 몇 장을 던져주고 편의점을 나왔다. 살면서 남들과 다르게 몇 번이나 귀신을 보았지만 이번만큼 치명적이고 공포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일단 경식이를 만나야 해. 난 택시가 서는 길까지 달려가 급히 택시를 잡았다. 경식이네 도착할 때쯤 되어서 이 새벽에 어른들도 다 주무실 텐데 밖에서 날 받기까지 좀 기다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경식이네 대문에 다다르자 경식의 어머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렸다. 아이고, 경식아 왜 그러니? 아이고, 경식아 눈 떠봐라. 난 직감적으로 사단이 난 것을 눈치채고 대문을 힘껏 밀어봤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담을 훌쩍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고 현관문을 열면서 자,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경식아! 왜 그래? 하며 뛰어들어갔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갑자기 들이닥친 날 보고 또 한 번 놀라셨지만 이내 나란 걸 아시고 안심하시구나. 아이고, 미호야, 우리 경식이 왜 그러냐? 니가 어떻게 좀 해봐라. 아이고, 경식아. 경식이는 쓰러져 눈을 짚고 흰자를 드러내며 입에는 개거품을 가득 물고 숨을 급하게 몰아쉬면서 온몸을 미친듯이 떨고 있었다. 난 군에서 익혔던 응급처치법을 응용해 머리를 돌려놓고 주변의 수건을 입안의 이물질을 급히 제거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수건을 목에 받쳐놓고는 온몸을 힘을 주어서 주무르기 시작했다. 내 모습을 보니 아버님도 달려들어서 반대편을 주물러 대셨고 어머님도 같이 하려고 했지만 저 어머니 라이터랑 바늘 좀 찾아주세요. 에? 그래, 오냐. 나의 부탁에 따라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잠시 후 바늘과 라이터를 찾아들고 오셨다. 어릴 적 내 할머니는 나나 주변 사람이 기절할 때만큼 놀랐거나 경기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 몇 곳을 바늘로 따곤 하셨는데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할머니께 배운 적이 있어 급한 마음에 시도해볼 참이었다. 재빨래 라이터로 바늘을 소독하고 10손가락에 손톱 밑을 차례로 찔러서 피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나 경기가 심한지 어지간히 찔러도 피가 안 나왔다. 좀 과감하게 바늘을 찔러 놓고서야 검게 죽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을 다 따고 난 후 발톱 위쪽에 바늘을 찔러 10개의 발가락을 다 따고 잠시 반응을 기다렸다. 원래 할머니는 코와 입술 사이에 인중까지 찌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나 차마 잘못될까 겁이 나서 그럴 것까지는 시도하지 못했다. 잠시 후 경식이의 떨림이 멈추었고 이윽고 숨소리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경식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병원에 안 가봐도 괜찮을까? 얼마나 놀라셨는지 머리를 산바하신 경식이 어머님은 한숨 쉬듯 물어보셨고 경식이의 상태를 보니 혈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보시죠 하고 안심시켜드렸다. 자, 어머니, 그 경식이가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새벽에 갑자기 경식이가 비명을 지르길래 잠을 깨서 방에 들어가 보니 머리를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겠니? 그러더니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고 경기를 하는구나. 에휴, 우리 장남 몸에 큰 병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에휴. 연시 아들 걱정에 한숨을 쉬시는 경식이 어머님을 뵈니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그리워졌다. 그런데 민호야, 경식이가 비명을 지를 때 이상하게 애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같이 들리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나는 어머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여기도 왔구나. 일을 어쩐다. 근데 민호야, 너 새벽에 어쩐 일로 우리 집을 다 오게 됐니? 그 새벽에 눈이 떠져서 근처까지 운동 왔다가 생각나서 와봤어요. 그 집 앞에 오니 어머님이 비명 지르시길래 담을 놓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무슨 너도 많이 놀랬겠구나. 에휴. 아침에 해가 뜨고 햇빛이 창문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쯤 경식이는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잠을 자는 듯하다. 경식아! 경식아! 일어나봐! 경식아! 경식이는 겨우 눈을 뜨며 주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봤는지 벌떡 일어나 나를 부여안고 울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미친듯이 울어대는 경식이 때문에 모두 당황했지만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가능했다. 난 경식의 등을 두드리며 야 괜찮아. 야, 내가 방법을 찾을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지 경식이는 울음이 잦아들었다. 경식이는 이런 일이 처음 있었으리라. 워낙 겁이 많아 내가 예전에 귀신을 몇 번 봤다고 귀신 경험을 해준다는 말도 꺼내도 놀라 자빠지던 놈이었다. 경식이가 진정돼서야 그제서야 안심한 듯 부모님은 안방에 들어가 못다 잔 잠을 주무셨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여자랑 아기랑 나의 간단한 질문에 경식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난 침울성을 섞인 신음을 내뱉었다. 그 여자와 아기가 우리를 찾았다. 민호야, 어떡하지? 나 정말 무서워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지만 이 녀석처럼 경기를 할 정도는 아니니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야, 일단 너랑 나랑 당분간 같이 있자. 그제서야 경식이는 안색이 펴는 것 같았다. 못다 잔 잠을 오전에 조금 자고 그나마 걱정에 대어 선잠을 잔 우리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테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냥 소금과 팥을 준비해라, 기도를 해라, 연불을 외라 등 상식적인 이야기뿐 그럴싸한 얘기는 전혀 없다. 전혀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처럼 현실에서 겪고 있는데 말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또 어둑어둑해지고는 해는 지고 있었다. 해가 지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말수도 줄어들고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다. 저녁은 먹는 듯 마는 둥이고 경식이 방으로 들어와 맨 정신으로 있긴 힘들어 술을 마셨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려운 마음에 잠은 청할 수가 없었다. 비온 술병은 하나둘 늘어나고 귀신에 대한 긴장감도 술 기운에 이길 수 없는지라 우린 둘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내가 왜 누워있지? 언제 잠이 들었지? 눈을 떠보니 불은 꺼져 있었다. 새벽에 부모님께서 불을 끄신 것 같다. 옆에 경식이도 누워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친히 이불을 덮어주고 가셨나보다. 그런 생각을 할 무렵 등줄기에서부터 애의 오한이 들기 시작하여 머리 뒤끝까지 번쩍 서는 소름이 끼친다. 직감적으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경식이 방문은 미닫이 문으로 여름에는 날이 더워 문을 열어놓고 발을 쳐놓고 잠을 잔다. 어느 순간 발 건너편 대청마루 쪽으로 희미한 형체가 생겨난다. 그 형체는 마당에서 대청마루로 들어와 한쪽 다리를 세웠고 오리를 등지고 돌아앉아 뭔가를 하고 있다. 잠결에 처음에는 어머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으니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시선을 돌리거나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며 그 형체가 내 쪽으로 휙 하고 돌아볼 것 같다. 내 뒤쪽에서 자고 있는 경식이는 아직 모를지도 모른다. 아니, 경식이도 눈을 뜨고 저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을 조금씩 경식이 쪽으로 움직였다. 경식이가 보고 있다며 뭔가 신호를 주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정말 천천히 이불 밑으로 손을 조금씩 움직여 경식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순간 내가 덮은 이불과 경식이가 덮은 이불 사이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오고 있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아니었다. 경식이를 손으로 찌르거나 만지려면 이불과 이불 사이 공간을 지나가야 할 텐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 왠지 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저 무엇인가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릴 것 같아 더 이상 손을 더 지내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며 그냥 그 형체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도 미쳐버릴 것 같았다. 심장은 미친듯이 고동치고 온몸이 긴장되어서 바짝 힘이 들어갔다. 지금은 뒷모습만 보이며 뭔가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언제 갑자기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용기를 내어 경식이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서 경식이의 손을 잡았다. 경식이의 손에서 강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경식이도 깨어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경식이의 손을 잡은과 동시에 뒤로 돌아앉아있던 여인의 목이 서서히 뒤로 돌아가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너덜너덜 찢어진 피부에 얼굴뼈가 다 드러나고 두개골 한쪽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다. 눈꺼풀은 없어져 두 동공만 덩그러니 충혈된 눈으로 우리 쪽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양 쉿소리를 내더니 엄마가 손 끄느래 따라가면 괴기스러운 눈은 우리에게 고정한 채 웅얼거리면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다느냐 머리를 좌우로 갸우뚱거린다. 급기야 턱과 머리의 위치가 완전히 위아래로 바뀌기를 빠르게 반복을 한다. 그 흉물스러운 모습에 공포감이 더해져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경식이의 손이 과격하리만큼 떨린다. 경식이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경식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이내 그 여인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누운 자리 바로 위에 나타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고 있는 아이는 에이 그것처럼 썩은 진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전히 우리 바로 앞에서 여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 고막이 터질 듯한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그 여인의 인상이 더욱 개팍해지고 괴기스럽게 변하면서 너희가 우리 애기를 울렸어. 이제야 생각났다. 너희가
우리 애기를 괴롭혔어. 그 여인의 앙상한 한쪽 손이 내 가슴으로 다가오더니 심장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너덜한 손가락을 구부려 가슴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고통에 신음칠 때 옆에 경식이도 나와 같은 상황인지 부여잡은 내 손이 부러질 만큼 힘을 주면서 비명을 질러대었다. 서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경식이네 부모님이 우리의 비명을 듣지 못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당신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어! 시름소리에 나의 항변이 섞여 나왔다. 거짓말. 너희가 우리 애기를 아프게 했어. 그 대가로 고통스럽게 죽어라. 귀신이 된 여인은 소리치면서 미친듯이 웃어대고 아기의 울음소리도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이 귓속을 울려댔다. 광기와 공포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우리가 서서히 기력이 빠져나가 신음소리도 내지 못할 때쯤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이윽고 그 귀신의 형체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점점 고통이 사라짐과 동시에 몸도 움직일 수가 있었고 나는 스프링 튕기듯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빠르게 조명을 밝혔다. 경식이는 기절하지 않았지만 기진맥진하여 힘도 못쓰고 신음만 하고 있었다. 경식아! 수시야 정신 차려! 경식아! 너무 무서워. 너무 고통스러워. 민호야 어떻게 하냐? 우리 정말 죽을까? 괜찮아. 야 괜찮아. 야 방법을 찾을 거야 경식아. 나는 경식을 달랬지만 나라고 뾰족한 답이 있을 리 만무했다. 원출처 우때 널 향해 달린다님의 이야기입니다.